만약에 말이죠, 누군가를 지켜주려고 만든 규칙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이상하고도 아주 중요한 보호의 역설에 대한 겁니다. 자, 화면에 숫자 하나가 딱 떴습니다. 66.2%.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뭐 시험 합격률? 아니면 선거 득표율? 전혀 아닙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혼자 힘으로 가게를 연 자영업자들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세 곳이 문을 열면 그중 두 곳은 5년 안에 사라진다는 거죠. 정말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에 뛰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 몇몇의 실패담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마주한 거대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험난한 길 바로 옆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훨씬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네,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독립 창업이랑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생존율은 거의 2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겐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프랜차이즈를 그냥 사업 모델 그 이상으로 봅니다. 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창업가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해 주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프랜차이즈가 단순히 오래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23년에 전체 소상공인 매출이 15%나 줄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은 오히려 4%가 늘었습니다. 평균 매출액 자체도 훨씬 높고요. 안정성 면에서 정말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진 시스템, 브랜드 파워, 그 모든 노하우가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위험들을 대신 막아주는 쿠션, 그러니까 완충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야기가 너무 간단하죠? 아, 위험한 길 말고 안전한 길로 가면 되겠네 하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 규제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만약에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그 수많은 법과 규칙들이 역설적으로 그 안전한 길로 들어서는 문 자체를 막아버리는 벽이 된다면 어떨까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었던 거죠. 이걸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작동 방식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프랜차이즈라는 걸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규제에 담긴 철학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한국과 미국의 규제 목표는 그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은 가맹본부와 점주, 이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집중해요. 본부가 힘이 더 세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균형을 잡겠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좀 달라요. 예비 창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힘을 길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목표가 다르니까 당연히 방법도 다르겠죠? 한국은 그래서 계약서의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지 마 하고요. 하지만 미국은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한테 맡겨요. 대신 계약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보통 이 대리인 이론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본사와 점주 사이를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로 보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만 놔두면 힘센 본사가 점주를 이용해 먹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직접 나서서 싸움을 말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걸 완전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원 희소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는 갈등의 장이 아니라 혁신의 엔진입니다. 돈은 좀 부족하지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브랜드가 전국에 있는 창업가들의 돈과 열정을 끌어모아서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갈등을 막겠다는 그 강력한 규제들이 과연 현실에서 어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꽤 명확했습니다. 규제가 너무 촘촘하고 복잡해지니까 이걸 다 지키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결국 자본이 많은 대기업들 뿐이었던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 없는 신생 브랜드는 아예 시장에 들어올 엄두도 못 내게 된 거죠. 결국 시장은 대기업들만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고 정작 창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의 종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현상을 단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이너스 0.4%.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나라에서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가 처음으로 줄었다는 것. 이건 새로운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얼어붙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무서운 신호인 셈입니다. 바로 이것이 규제 역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66.2%라는 폐업률, 그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홀로 창업에 나서는 그분들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 중 상당수는 프랜차이즈라는 더 안정한 길을 가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진 진입장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위험한 길로 떠밀려 난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어떤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좋은 규칙이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넘어질까봐 아예 걷지 못하게 막는 것일까요? 아니면 길을 환하게 비춰줘서 각자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며 걸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